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월요일 이 시간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와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그 열변을 토하시느라고 그 음악을 많이 못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들의 하원까지 오기까지의 그 장구한 기간을 또 설명을 아주 짧게 해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길어진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주 학식이 있게 보이고 인문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네.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신들의 하원 두 번째 시간인데 자 기비훈 궁전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백버드 백재은 메초소프라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리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하시길요. 왜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가 정리에 대한 얘기 듣는 건 참 좋아하는데 참 정리가 그 남의 아들과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강아지도 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려면 네. 이렇게 쭉 있는 거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이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앞에 3편이 다 이렇게 한 줄로 이게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가 한 줄로 정리가 될까? 하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 줄은 아니고 그래도 짧게는 정리를 하자면 될까? 아파트 입주 잔금 치르기 싫은 집주인이 대금을 다른 곳에서 훔쳐다 주면서 결국 사건이 점점 악화되고 살던 아파트 다 태워먹고 입주민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 이야 굉장하다. 맞네요. 네, 이것이 니벨룽의 반지. 신궁전 아파트라고. 바랄라 신궁전 아파트, 네, 궁전 아파트를 다 태워먹고 입주민마저 모두 멸망시키는 이야기. 바랄라 그러니까 아주 샬랄라 같이 경쾌해 보이네요. 어감은 좋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욕심 부리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네. 바그너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가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한 교훈을 이 공부하시면서 얻으신 우리 백버드십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데 깨닫는 거라도 하나라도 있어야죠. 자, 신들의 황혼 제목이요. 네. 괴터덴머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들의 황혼이 듣기에는 굉장히 약간 황혼 신들의 막 이러니까 시적이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왜 제목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에도 있죠. 라그나로크라는 게임. 네, 요새 네, 북방 신화를 게임에 굉장히 차용을 많이 해서 쓰는데 요 얘기예요. 근데 신들의 사실은 황혼이 아니라 라그나로크가 운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13세기에 네. 스노리 스튜르리손이라는 작가가 에다라는 신에다 구에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신화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하면서 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북쪽에 음라우트도 있고 이렇게 오에다가 X 이렇게 쳐놓은 것도 있고 제가 그 그냥 오 발음이에요. 네, 오. 근데 그 밑에 제가 처음 보는 그 표기가 있었는데 오 밑에 약간 꼬리 돼지 꼬리 달린 것 같은. 근데 그걸 약간 으처럼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라그나로크 하면 신들의 운명이고 라그나르크로 하면 신들의 황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역을 해서 신들의 황혼이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오역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운명이나 뭐 파멸이나 황혼이나 비슷하게 끝으로 가는 건데 너무나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해석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역이 더 좋은 아름답네요. 번역이 된 그런 케이스네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죄송합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시는 좋은 습관이 있으시네요. 이제 상을 차리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지금. 네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우리 1막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예.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는 프롤로그였는데도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예. 자, 1막이 시작되면 라인 강가에 기비흉족의 회당이 보입니다. 여기 그 로슨이란다. 바그너가 써놓은 바그너는 굉장히 자세히 써놓잖아요. 네. 왼쪽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뒤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써놓는데 지시가 많죠. 지시가 정말 자기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요. 어. 이런 컨트롤 프릭 같으니라고. 어. 강기슭에 네. 군터 구트룬의 하겐이 있습니다. 강에 이렇게 돌이 막 있고 이제 음. 강이 뒤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군터가 이 기비흉족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기비흉족의 왕인데 여기 구트루네라는 여동생이 있고요. 네. 하겐은 보통은 배다른 형제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자,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하겐을 구하러 데리고 군터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 하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나 왕으로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 속보여. 막 그런데 하겐이 정말 그 하겐이 동생이긴 하지만 아부를 잘하는 이 아부에 정말 그 참기름 바른 것 같은 네. 아부랍니다. 적통이신 형님이 정말 적통답게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형님 대단하세요. 만세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터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더 질투를 느낀다. 나는 장자의 태생을 물려받았지만 너는 모든 지혜를 상속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보면 이렇게 여고생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난 말하고 있네. 막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 같이. 정말 요즘 여학생들이 뭐 낱말하고 있는 그럴까요? 안 하나요? 아닐 것 같은데 옛날 말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 너 너무 예쁘다. 네가 더 예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칭찬을 막 해줍니다. 옆에 있는 구트루네는 얼마나 속이 불편했을까요? 뭐 어쨌든 자 그러나 하겐이 얘기를 합니다. 네. 형님이 굉장히 모든 걸 다 갖추셨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은 형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완벽한 여자만 얻으면 진짜 모든 게 완성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까? 네. 하긴이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 돌산에 올라가면 최고의 여인인 브룬힐데가 이 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데 오직 이 커다란 불을 뚫고 가는 용기 있는 자만이 그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군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야, 근데 내가 그 불을 무슨 수로 뚫고 그 여자를 얻게 되냐? 근데 군터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겐이 얘기를 합니다. 지크프리트라는 이 거인족의 네. 그 뱀을 죽인 용감한 용사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아름다운 여동생인 구트르네를 주고 이 불을 뚫고 가서 브린힐데를 데려오라고 하면 아마 데려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정도 영웅이면 이미 따르는 여자도 많고 사랑하는 여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구트르네를 무슨 수로 주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옆에서 얘기해. 하겐이 우리들의 어머니가 주신 그 미약을 잊었습니까? 신비의 약초로 만들어서 저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 약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연인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의 그 명약이니까 이거를 먹이면 아마 옛날 여자들을 다 잃고 우리의 구트르네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그너가 그런 약초를 좋아했을까요? 저기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복용을 했을까요? 약간 한약도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알았으면 네네. 좋아했겠죠. 네, 보약 이런 녹용 것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 네, 그런 네, 네. 면모가 보이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여기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무지 오빠가 나타나십니다. 단무지 우리 지크프리트 오빠가 나타나서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이 부분인데 정말 이제 칼을 막 휘둘면서 나타나가지고 휘둘렀는지 안 휘둘렀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돈키호테처럼 나타나서 네. 자, 너희들 나와 싸우자.
좀 농담이 아니에요. 나와 싸우든지 나를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나타나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네. 지크프리트시군요. 하고 야 여동생 이 귀한 분이 오셨는데 술 한 잔 대접하지 그러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유정우 선생님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그 이게 북방 신화잖아요. 네. 북방 신화, 바이킹 신화니까 음. 바이킹은 술잔이 뿔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원샷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 뿔잔에다가 그 신비의 약초, 과거 연인들을 잊게 하는 여기 술을 타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들었던 지난 시간 두 번째 들었던 네. 이중창에 보면 네. 브린힐드랑 지크프리트랑 이중창을 부를 때 용사여 당신은 떠나야 되겠지만 게덴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세요. 이 말을 계속하죠. 근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냥 지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암시를 하죠. 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원샷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와이프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잔은 우리 브린힐드를 위하여 바칩니다. 이러고서는 원샷을 딱 한 다음에 마신 순간 잊어버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네. 이 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그러면 밥을 못 먹겠죠?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 받침대처럼이라도 뭐 받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게.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정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롭다. 원샷 잔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자, 이걸 딱 마시고 나서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어디다가 뭐 버렸든지 줬든지 하여튼 앞에 딱 보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구트르네가 서 있잖아요. 오. 세상에 이런 미녀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휙. 이런 아름다운 미녀가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정말 우리 들어봐야 되겠다. 약효 진짜 빠르네요. 정말 너무 빠르고요. 이게 소화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아이고야. 취하는 장면도 전혀 필요 없는. 그래서 기비용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중간에 술 마시고 네. 나를 당신의 오라버니의 부하로 드렸지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가 혹시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첫 장면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Willkommen Gast. 우리 기비용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In Gibis Haus. Deinen Bruder bot ich mich zum Mann. 나를 당신 오라버님의 부하로 드렸지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그프리트 역의 테너 wolfgang Windgassen, 군터 역의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구트루네 역의 소프라노 클레어 왓슨, 그리고 게오 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4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was und doch ein Weib nicht frei dich noch, ob eine Frau soll ich mich schwerlich freuen. Auf eine setzt ich den Ziel, die kein Rat mir schief gewinnt. Was wird mir versagt, steh ich zu dir. Auf Felsen hoch, ihr sitzt, auf Felsen hoch, ihr sitzt. Ein Feuer umbrennt den Saal, Feuer umbrennt den Saal. Nur wer durch das Feuer bricht, darf Brüder freier sein. Nun darf ich dir Fels nicht erklimmen. Das Feuer verglimmt mir Ich fürchte kein Feuer für dich, frei ich die Frau, denn ein Mann bin ich und mein Mut ist dein. Gewinn ich mir Gudrun zum Weib, Gudrune ich dir gerne. Wilde bring ich dir, wie willst du sie täuschen? Durch des Tarnhelmstrug tausch ich mir deine Gestalt, so stelle Einheitsschwur. Mut, Brüderschaft, schwere ein. Willkommen Gast in Gibi's Haus. 기비용의 집에 오신 여러분,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Deinem Bruder bot ich mich zum Mann. 나를 당신 오라버니의 부하로 드렸지만. 테너 Wolfgang Windgassen이 Siegfried,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군터, 소프라노 클레어 왓슨이 구트룬의 게오 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64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마린 못 첫 장면이었죠. 마린 못? 이게 뭡니까? 말을 잊지 못한다. 아. 좀 마린 말입니다. 못. 마린 못. 아, 세상에. 마린 못이라 해서 마린 마린 보이. 마린 보이. 아, 죄송하게 되었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마린 못 진짜. 돈키호테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도착해가지고 싸우자 했다가 나는 우리 와이프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잔을 딱 들고 마신 다음에 바로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나. 세상 이름이 구트루네 막 이러면서. 와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바그너의 모습 같네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오페라를 제일 먼저 구상을 했잖아요. 그 지크프리트의 죽음이라는. 네. 전 독일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독일인의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모습으로는 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그너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그려내고 완전히 단순한 게 미덕일까? 독일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한 공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네. 여기 하겐이라는 인물이 네. 굉장히 문제의 인물이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탄이 이 어떤 사건을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벌인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게 핑계였는지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늑대 여인과 또 지혜 여신 에르다와 그렇죠. 이 그러니까. 혼우의 자식을 참네. 늑대 여인과는 2명, 에르다와는 9명, 맞아. 총이 발길에. 11명.
프리카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정말 속 터지는 모습이 오페라 중간중간에도 본인하고 사이에는 애가 없잖아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계도는 진짜 속이 터지는 가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를 입은 난쟁이는 정말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큰 손해는 사랑을 포기하면서도 이 금을 라인의 아가씨들한테서 훔쳐다가 동생 미매를 구박해서 만든 세 개의 절대 반지를 보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앗아올까 하는 비밀 병기로 하겐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 알베리히가 그림힐데, 그러니까 구트루네와 군터 그리고 하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군터의 아버지 왕의 부인이 왕비인 그림힐데하고 불륜 관계로 해서 이게 이 오페라상에서는 왕이 죽은 다음인지 이게 불륜이었는지 사실은 나오진 않는데 그림힐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겐인 겁니다. 하겐은 굉장히 교활하고 지혜로운 인물이기도 하죠. 왕비가 어떻게 해서 알베리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척 궁금하기는 해요. 이 못생긴 난쟁이, 그래서 저기 사실은 그 라인의 새 처녀가 놀리잖아요. 너같이 못생긴 걸 누가 좋아하냐 막 이러면서 놀리니까 어차피 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럴 바에야 세상이라도 내가 정복을 하자 그러고 훔친 건데, 맞아. 알베리 어떻게 보면 그 마법의 투구를 쓰고 그림힐데를 유혹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자, 하겐은 굉장히 오페라상에서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아까 얘기했던 참기름 바른 듯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군터가 나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형님 혈통부터 막 너무 막 뿜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장면만 보다 보면 야 진짜 형을 사랑하는 형아 최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 진짜 우애가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하는 거를 대본을 이렇게 보자면 약간 뒤통수가 땡기는 부분들이 한두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이고 충신이면 적당한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더 앞으로 잘하실 수 있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형님은 이것도 멋지고 저것도 멋지고 이걸 가져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막 이러고 이렇게 신부감을 막 지나치게 지나치죠. 지나친 아부. 아부도 하고 그닥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저걸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여기 투자하셔야 되지. 저 비행기 사셔야지. 맞아.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코인을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약간 금방 오를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그거죠. 그거 당해보신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예요. 열 코인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이 땅을 사야 된다라든지 약간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아리아가 정말 멋지고 음산하게 펼쳐지는데 이 장면에서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적들로부터 회당을 지킨다. 기비용의 아들에게 감미로운 바람이 불고 황비용인 줄 알았네. 그는 최고의 여인을 찾아 바위산으로 떠나갔네. 최고의 영웅이 그를 위해 배키를 잡고 왕을 위해 어떤 위험도 이기려고 하지. 모든 걸 잊은 영웅은 결국 자기의 아내를 왕에게 바치게 되는 거지. 하지만 결국 그들이 여기에 내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가 소망하는 절대 반지. 너 잘난 영웅이여, 왕이여, 어디 한번 한껏 즐겁게 항해해보거라. 내가 너희들 앞에 비천한 사람으로 보여줬는가? 하지만 알고 보면 너희들은 이 비천한 자에게 절대 권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중이란다. 니벨룽의 아들인 나에게. 요 멋진 아리아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멋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낮지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네요. 본심이 막 이렇게. Hier sitz ich zu Wacht. 나 여기 앉아 망을 보내. 자, 베이스 고틀로 프리기 하겐을 부르고요. 게우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4년 녹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Hier sitz ich zu Wacht. 나 여기 앉아 망을 보내. 베이스 고틀로 프리기 하겐 역을 불렀고요. 그 꿍꿍이가 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게롤 숄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제가 요새 성악가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옛날 1960, 70년대 성악가를 들으면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목소리인데 고음 저음이 정말 균일하고 노래를 충실하게 부른다는 느낌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네. 특히 이 니벨룽의 노래 레코딩을 들어보면 굉장히 전설적인 지휘자 성악가들이 많이 나와서 레코딩 옛날 레코딩 남긴 게 많거든요. 네. 요새 레코딩은 네. 많이 없어요. 음. 그리고 요새 레코딩은 사실 CD로 음원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맞아. 현란한 무대 장치 그리고 연기력이 출중하고 조금 더 비주얼이 좋은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정말 연극적으로 잘 부르시는데 듣기만 라디오에서 듣기만 하다 보면 옛날 레코딩에 비견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네. 그 바이로이트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살츠부르크랑. 네.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네네. 요즘의 경향 네. 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거를 감춰두고 네. 이렇게 제작만 했던 거죠. 뭐 CD, DVD, 뭐 블루레이 이렇게 제작만 하다가 네. 이제 우리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태세 전환. 네. 완전히 이디움 바꾼 거죠. 네. 그런 또 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음원으로만 듣기에는 노래로만 듣기에는 참 옛날 그러니까 이거를 성악가들이 네 옛날 성악가들이 그 이상에 가깝게 노래했다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리마스터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보통은 2009년 뭐 네. 12년 뭐 요런 때 리마스터링한 그 CD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음원들이 굉장히 너무 들을 때 이렇게 그 귀에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음흠.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특이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네, 갑툭튀 갑툭튀. 아틸라가 나와요. 아틸라? 오, 아우 반갑네요. 아틸라가 니벨룽의 노래에 나와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음. 근데 너무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네. 이걸 신화에 이제 편입을 시켜준 거죠. 그 당시 예, 사람들이. 아틸라가 에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첼이 어떻게 여기 등장을 하냐면 군터의 여동생 이 지크프리트랑 결혼을 했던 군터의 여동생 구트르네 여기는 크림힐트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구드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트르네가 여기에 다른 전승인 거죠. 지그문트는 살아 있어요. 굉장히 여기 오페라처럼 일찍 죽지 않고 그리고 지크프리트 부인이 지크프리트가 어떻게 등장하면 구트르네를 이렇게 패는 폭력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브린힐데는 군터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르네 얘기가 이게 흥미롭네. 네. 뭐 이러고 브린힐데랑 구트르네랑 어느 날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는데 오페라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얘기한 거죠. 구트르네가 브린힐데 너는 사실 우리 남편의 부인이었는데 지크프리트가 너를 잊어버리고 우리 오빠한테 부인으로 갖다 바친 거다? 너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겐한테 가서 이것도 왜 하겐한테 가서 얘기해? 하겐한테 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크프리트가 이랬다며. 근데 하겐이 사실 이걸 부추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활한 하겐이 그래? 내가 가서 복수를 해줄게. 야 진짜 이런 하겐 같은 놈. 이제 다른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한다고 치고 이제 지그프리드가 너무나 뛰어난 용사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을 좀 파헤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파프너 그 용을 죽였을 때 피가 쫙 튀겼는데 그 피를 온몸에 맞고 나서 네. 이제 불사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등짝에 나뭇잎이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자리에만 효력이 없다. 맞아. 불사의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한 거죠. 야, 그러면 파푸너랑 싸울 때 알몸으로 싸웠다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하지만 신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은근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뭇잎 하나 붙어있던 자리만.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옷도 효력이 있나? 옷에 이렇게 묻어서? 그래도 그렇지. 아 참 나뭇잎. 그럼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설하니까 어쩔 예, 수 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정말 창을 근데 꽂음으로써 그 해석은 정말 신선하네요. 모든 것이 신선한 팩버드. 그래서 어쨌든 이 신선한 해석을 뚫고 이제 나뭇잎 자리를 예. 창으로 뚫고 남편 이제 지그프리드를 죽이게 되고 네. 이제 구트론에는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두 번째 남편이 아틸라예요. 에첼. 에첼은 이 구트론에가 상속받은 반지며 보물이며 이런 게 모든 게 탐이 나가지고 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그 끝에 가서 나오는 얘기지만 에첼도 엄청나게 흉측한 죽음을 부인에 의해서 맞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우 네. 입에 담기가 너무 무서운 얘기. 그렇군요. 메데아와 같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얘기가 정말 많아서 정말 재밌긴 한데 네. 이거를 소개를 하다 보면 정말 뭐랄까요?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여름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 자 다음 막이. 어머 그런가? 네. 장군감이니까요. 네. 선생님 그거 네. 하시잖아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로스핏 운동을 열심히. 크로스핏 하시는 분은 보약이 필요 없죠. 예. 이두박근 제가 처음 만난 삼두박근이 움찔거리고 있어요. 자 다음막이 펼쳐지고 그 다음 장면은 네. 참나 그 새신랑을 떠나보낸 발트라우테가 외로워 이러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네. 이 익숙한 소리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우리 말들 있잖아요. 발키리 언니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날개 달린 말. 네. 그 말소리 발굽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굽소리가 들리네. 근데 저는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늘을 나는데 어디를 뒤져서 발굽소리가 난다는 거야. 따그닥따그닥. 어쨌든 우리 신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나타나느냐? 발트라우테가 나타납니다. 발트라우테가 발키리 편에서는 그냥 언니들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고 네. 설명도 열심히 하고 이 아버지 보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진중하게 설득을 하는 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발키리 편에서는 그냥 별로 비중이 없는 메조 소프라노로 등장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프리카를 노래했던 메조 소프라노들이 많이 이 발트라우테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들도 이제 용사를 데려오란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그 중간에 이 생명수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모든 나라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 그 난자 니벨하임, 리젠하임, 바랄 이렇게 뚫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수가 있는데 네. 그 나무를 용사들을 시켜서 다 쪼갠 다음에 다 싸놨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아버지가 저러는 걸 보니까 진짜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 같다. 야, 너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 반지를 라인의 처녀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브룬힐데는 네. 이게 반지가 그냥 절대 반지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두고 가는 결혼 선물이잖아요. 맞아요. 자기한테는 이 줄도 없는. 그라네도 없고 그라네 말. 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 주변에는 진짜 볼 것도 없고 뭐 자식이 있기랑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줄 수 없어. 아버지는 날 버렸고 솔직히 신들이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도 않고 나에게 남은 건 이 정표밖에 없어. 세상이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하고 금방 주고 남편 돌아와 그러고 알콩달콩 살 텐데 참 여기 나온 인물들이 참 대책이 없어요. 그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그 차라리 발트라우테가 잠에 빠졌고 네. 발트라우테가 사랑에 빠졌으면 제 네. 지크프리트락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참 성질이 조금 뭐랄까요 불인이 되는 불 같은 면도 있고 네. 지혜롭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음. 그래서 발트라우테가 떠나면서 이제 처절하게 외칩니다. 야 세상은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함께 Alt gewotens, wontes, gerouche 익숙한 소리가 들리네. 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탈 루트비가 발트라우테, 소프라노 헬가 데르네시가 브린힐데, 헤베트 폰 카라니즈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0년 녹음 들으시면서 우리 여기가 끝입니까?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게토 덴머룽 G 롯데자이언츠 이 자이언트. 네. 네. 그리고 파리 올림픽 계속 네, 좋은 이 승전보와 선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살베. 살베.
dich betraut. Heil, den Taumel, den ich Tränen erfasst. Ein anderes bewog mich in Angst zu brechen Mut und Gebot. Angst und Furcht fesseln dich Arme. Der Strenge noch nicht. Du sagst vor der strafenden Sohn. Wirf dich in Fürchten, meiner Angst fänd ich ein Ende. Staunend versteh ich dich nicht. Wehre der Wallung, achtsam höre mich an, auf einmal wieder treibt mich die Angst, die von